네,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간의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에 접어들면서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조금 둔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한 주간에는 뭐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적 흐름은 하향 조정을 네. 진행되고 있지만 이 폭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 선이 신흥국이고 이제 갈색 선이 파란색 선이 선진국, 이제 네. 갈색 선이 신흥국 이제 네.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 마이너스 폭 자체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하향 조정은 나타나고 있지만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7월 달에 나타났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다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하나, 이제 하향 조정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네. 건 나쁘지 않은 부분일 테고, 그 안에서 국가별로 쪼개봤을 때 선진국에서는 사실 미국이 좀 신경이 쓰였고, 신흥국에서는 역시 우리나라가 좀 네.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쪽은 변화가 어떤가요? 그래서 미국도 지난주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 한 2.4% 정도 네. 하향 조정이 됐고요. 오른쪽에 신흥국을 한번 봐주시면은 뭐 한국도 아마 2주 전쯤에는 3%가 넘어가는 맞아요. 하향 조정폭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1.4% 정도 하향 조정에 좀 그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하향 조정의 폭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조금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대충 뭐 이제 추정치 하향의 분위기 자체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추정치 변화가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3분기 실적 시즌 전, 네.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말 정도 넘어갔을 때에는 저는 다시. 실적이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쉬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방향성 자체가 아주 크게 변할 것 같다라는 의견은 아니실 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도 좀 쪼개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선진국부터 볼까요? 사실 뭐 최근에 꾸준히 유지되어 왔던 흐름에서 큰 변화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상향 전환이 된 업종들이 좀 생겼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원래는 에너지 섹터가 이제 한 8% 이상 항상 그렇죠. 상향 조정이 되면서 다른 섹터들의 이익을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는데, 네. 지금은 금융 섹터랑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섹터까지 어쨌든 뭐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좀 네.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흥국에서도 특징적인 게 이 산업재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그러네요. 상향 전환이 나타났거든요. 크게 한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런 퍼포먼스를 계산해 봤을 때에도 이 산업재 섹터가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로 이익 전망치 흐름을 보실 때에는 이 산업재 쪽에 좀 주목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좋았던 에너지를 제하고 이제 좋아지는 쪽, 네. 그것도 큰 폭으로 좋아지는 쪽을 본다면 산업재가 선진국도 신흥국도 다 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미국은 어땠는지 미국도 좀 볼까요? 네, 미국도 지금 일주일 전 대비로 봤을 때는 소폭 하향 조정이 나타났지만 지난주에도 사실 호텔 레저가 소폭 상향 그랬죠.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운송 보험, 그리고 방산 상사. 근데 이 섹터가 한 2달 전부터 해서 이익 전망치가 꾸준하게 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뭐 철강이나 증권, 미디어,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하향 조정이 좀 네. 진행이 됐고요. 네. 철강비철은 계속 좀 아래쪽에 머물러 네. 있네요. 이게 사실 뭐 철강도 여러 가지 좀 소섹터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아는 뭐 재련을 하거나 이런 섹터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이고요. 또 반대로 뭐 송유관이나 이런 관관 업체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좀 좋은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쪼개서 봐야겠어요. 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는 이익은 좋지 않고 주가는 플러스인 쪽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업종군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이제 좀 넘어온 것들이 있을까요? 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한 업종들이 오른쪽으로 좀 넘어간 상태예요. 네. 뭐 상사 자본재 업종이나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을 것으로 봤는데 네. 상대적으로 조금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네. 좀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 그러니까 증권, 은행, 보험 중에서 이 네. 보험 섹터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익도 좋고 주가도 좋은 업종은 이 자동차, 보험, 호텔, 레저, 상사자본재, 유통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뭐 화학이나 철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익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네.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 플러스 쪽에 있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네, 맞습니다. 있다라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자체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근데 같아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트에서 코스피가 위치한 곳을 한번 네. 봐주시면 딱 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주황색이죠. 그래서 네. 시장보다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봤을 때. 위에 이제 포진해 있는 업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가 성과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렇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난 업종은 많지만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업종을 찾기 위해서는 네. 뭐 실적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장 대비 네. 좋은 흐름을 기대한다면 이익 추정치의 변화 또 그를 반영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쪼개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익 동향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었는지 좀 볼까요? 네. 2분기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네. 뭐 최근 몇 주간 그래도 이익이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어쨌든 소폭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0.4% 정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연간 실적으로는 한 220조 원,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플러스 5% 정도 네. 성장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분기별로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3분기랑 4분기 추정치는 5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1%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도 호텔 레저가 일단 가장 네. 좋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호텔 레저 업종이 지난주에 어쨌든 6.6%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네. 사실은 적자 폭이 좀 축소된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이익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반면에 호텔 레저나 그리고 몇 주째 지금 건강관리 업종, 헬스케어 맞아요.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헬스케어나 그리고 필소비재 업종이 이 세 개 업종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뭐 계속 안 좋았었던 업종인 뭐 디스플레이, 운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이 좀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에 있다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네. 이익이 상향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도 뭐 화학 안에서 태양광은 실적이 좋지만 좀 퓨어한 화학 섹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좋은 상황이 좀 나타나면서 네.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소매유통,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이렇게가 이제 호텔, 레저 서비스를 제하고 본다면 이익 추정치 상향됐던 업종군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소매유통 업체. 네, 소매유통 그렇죠. 업종의 이익 전망치 흐름은 어쨌든 계속 안 좋다가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살짝 이제 턴어라운드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종목별로 보시면은 롯데 쇼핑하고 신세계 좋고요. 네. GS 리테일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이마트도 실제로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실적 방향이 안 된 거고 아마 지금 업데이트하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 아래쪽으로. 있는데 네. 공통적으로 롯데 쇼핑이랑 신세계는 백화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랑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백화점 부분이 없고 그렇죠. 할인점이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백화점 쪽의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왜 따로 갈까요? 뭐 소폭 하향 조정이 됐지만 네. 백화점 내에 이제 판매 동향을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유통업종 내에서도 뭐 할인점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안 좋고요. 네, 이 백화점과 관련된 또 네. 기업들은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확 갈리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소비의 양극화라는 게 뭐 여기도 네. 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소비 행태의 양극화? 네. 너무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과도하게 어렵지만. 해석한 걸 수도 있죠. 2분기에 구조적으로 뭐 백화점이 좀 좋았었던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일단 나타나는 숫자 자체는 백화점 네. 부문을 갖고 있는 것들의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건강 관리도 보죠. 이것도 이제 큰 업체들 중심으로는 네. 숫자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추이 유지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섹터도 뭐 이익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실적을 또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헬스케어 섹터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좋은 추이를 이어나갈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소비재. 네, 이제 음식료 섹터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게 실적이 변화가 없다가 네네. 분기별로 한 번씩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네네네. 코멘트를 드린 적이 네.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원가 쪽에서의 부담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맞아요. 생각보다 방어를 좀 잘하면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3분기 가서는 어쨌든 원가에 대한 부담은 2분기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판매량만 좀 받쳐준다라면 실적은 2분기보다 좀 더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좀 구조적으로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네. 거죠. 가격은 이제 올려놓았고 원가 부담은 떨어지면서 실적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위로 가는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은 분위기 좀 다른 화학 네. 업종이에요. 네,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사실은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은 화학 섹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이 있지만 이 유가가 하락하는 지금 이유는 어쨌든 좀 수요가 좀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분위기도 좋진 않고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제로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예 종목에서의 뭐 선택은 유효하지만 네.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섹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음식료 이야기하면서 원가 부담이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게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이제 원가 부담이 떨어지는 화학 그렇죠. 섹터라고 보더라도 그 원가 부담이 떨어지는 이유가 수요에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름에서도 이제 찾을 수 있듯이 필수 소비재는 좀 판매량이 잘 안 꺾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야만 하는 그쵸? 것들이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세게 타는 섹터이기 네. 때문에 이 판매 이제 Q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라면은 이익이 개선되기에는 좀 어려운 업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좀 달리 봐야 한다라는 건 같은 현상이라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